닿을 수 없음에 다가가기. 2017년 한 출판사와 인터뷰를 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모가 있어요. 왜 이모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엄마가 저에게만 그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이모의 삶을 듣고 나서 왜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제게만 그 연유를 설명해준 이유에 대해 오래오래 생각해요. 친동생이 어째서 아프게 되었는지, 어떤 폭력에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되었는지, 그 앞에서 모두가 얼마나 무방비했는지,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지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고, 이 이야기를 제게 전달해야 한다고 엄마는 느꼈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다고,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엄마는 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이 이야기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24살 때 저는 이모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제 이름을 듣고서 이모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저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기억하는 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양말을 신을 수 없었던, 이모에게 이모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아주 어린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에만 이모와 저는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이모의 이야기를 들어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판단을 제 어머니가 내리게 되었을 때 그때야 우리는 다시 만난 것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동굴 밖으로 빠져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 개인의 서사는 비가시화된 채로 일종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피정복자의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에 필연적으로 자신의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자가 역사의 경험을 더 정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노예, 피식민지인, 종속된 자, 억압받는 자, 생존자, 사고피해자, 난민 등은 모두 피정복자의 구체적인 이미지이고 이들의 역사는 사라지기는커녕 그 후손에게서 생생히 되살아난다. 디디에 파생, 리샤르 레스만의 트라우마의 제국에서 인용했습니다. 그 후손에게서 생생히 되살아난다 라는 문장에 저는 주목했습니다. 왜 하필 후손이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청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신뢰할 수 있는 청자가 후손 외에는 없다시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손이 없는 자들의 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년 봄 근대 여성 작가인 지아련의 작품을 리라이팅해보면 어떻겠냐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의 소설을 받아 읽은 후 사전 조사를 위해 관련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최근 5년 전후로는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쓰인 논문들을 꽤나 찾을 수 있었지만 90년대 이전에 지아련 작가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논문도 남편인 임화 작가와의 관계를 통해 해석되거나 소설 속 남성 등장인물들이 겪는 고뇌를 중심으로 다뤄져 있었습니다. 그 남성 인물을 지아련 작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작가의 시선에 대해서는 삭제되다시피 했습니다. 지아련의 냉정한 관찰력은 식민지 지식인의 무력한 고뇌를 꿰뚫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작품에는 남성의 허위의식을 간파하는 여성의 시선이 공존한다. 그럼에도 지식인의 추상만이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주제라는 양 바라보는 것은 식상한 일이다. 국제 엠네스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심완선의 문인 지아련에서 인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 작가들의 소설 또한 제대로 읽히기까지 일종의 잠복기를 거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작품들은 잠복기라고 언급해야 할까요? 억압받은 자들의 말은 발화자의 입에서 1번, 청자의 귀에서 2번, 시대로부터 3번 저지당합니다. 지화련 작가처럼 의도가 해석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곡해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낙인, 꾀병, 엄살, 금전적인 것에 대한 요구, 내적 욕구와 실제 경험을 혼동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뒤따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소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엄마, 이모, 할머니로 이어지는 이 소설들이 지금에서야 속속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 안에는 잠복기를 거친 여성들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3대 소설을 쓸 예정이라는 강하길 작가는 잘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엄마들의 역사를 이라 말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라는 시대를 만날 준비가 이제야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이모에게서 이모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저에 대해서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모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준 것은 저희 어머니였고 그것 또한 직접 목격한 것이라기보다는 추적기에 가까웠습니다. 이 추적기 또한 핵심적인 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언어가 부서져 있었으므로 파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황정은 작가는 연작소설 연년세세를 출간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평소엔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한국전쟁과 이후 몇 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수로를 말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제 얼굴에서 말을 찾으려는 것처럼 저를 열심히 쳐다보면서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말을 잘 찾지 못하셨어요. 저는 이모와 혈육일 뿐 이모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이해도 공감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들이 적어가는 소설은 원래 그것을 겪었던 자들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을 쓴다 하여도 그것은 이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이모 사이에 놓여있는 닿을 수 없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소설을 채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카마리는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에서 나의 눈앞에 주어진 타자의 고통을 동일화에 의한 공감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공감의 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다른 공감이란 무엇인가? 무엇으로 빈 공간을 채워나갈 것인가? 이 상상력에 대한 방향이 여성 역사소설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